이거 반갑지 않았어요? 저번 시간에 수업 듣고 이거 다시 봤을 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는 두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h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라고 했는데 이 표현 혹시 읽어내신 분? 이것도 복습 안 하나? 안 보여요 아직도? 저번 시간에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fx에서 gx 방향의 함수를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하는 함수가 hx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되셨어요? 문제 내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되는 fx와 gx에 대하여라는 뜻은 연속함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fx든 gx든. 근데 그게 hx가 그 두 개의 함수를 다음과 같이 내분하는 함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게 되면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게 쉽게 읽혀요. 기억부터 봐볼까? fx와 gx의 그래프가 어떤 점에서 만나면 hx의 그래프는 그 교점을 지난다라고 했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아예 대놓고 그래프도 그려봤었죠. fx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하자. 이게 fx다. gx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하자. 이게 gx다. 라고 한다면 hx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x의 값이 어딨냐에 따라서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fx에서 gx 방향으로 몇 대 몇? 2대 1이요. fx에서 gx 방향이라는 건 노란색에서 주황색 방향으로 거거든. 노란색에서 주황색 방향으로 2대 1이니까 여기 정도의 2대 1의 비율을 갖게끔 하는 요 점을 지나는 게 hx다 이 얘기예요 지금. x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한다면 마찬가지겠죠. 노란색에서 주황색 방향으로 2대 1이니까 여기서까지가 2대 1 이렇게 지날 테니까 여기가 hx가 이렇게 지나겠죠. 걔네가 만약에 만나고 있는 교점이라고 한다면 여기라고 한다면 2대 1로 내분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hx는 어디를 지납니까? 하시면 이렇게 지나고 있을 거라고요. 이게 hx가 된다고. 그냥 교점을 지나겠죠. 그래서 기억은 그냥 후릅 주워 잡수는 거예요. 선생님 다른 방법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럼 fx와 gx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갖다 집어넣으면 hx는 그냥 갖다 교점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방법도 하나 있긴 한데 그래프를 읽어내는 연습 항상 하세요. 니은 때문에 더욱더 그렇죠. 니은 때문에 fx와 gx의 그래프가 모두 y축의 대칭이면 이라고 했어요. fx와 gx가 y축 대칭이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함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함수. 우함수 혹은 짝함수. 그죠? 내가 우함수든 짝함수든 어떻게 판별합니까? 함수가 우함수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라고 하시면 x에 뭘로 바꿔보셔라? 마이너스 x로 바꿨을 때 즉 f 마이너스 x가 무슨 결과 나와요? fx의 결과 그대로 나와야 우함수라고요. gx도 동일하게 g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gx가 그대로 나와줘야 gx도 y축 대칭이 된다고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아까 생각해보세요. hx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겨먹은 함수냐면 hx는 3분의 1 fx 더하기 3분의 2 gx라고 하는 함수예요. hx가 무슨 함수인지 궁금하잖아. hx가 무슨 함수인지 궁금하기 때문에 x에 뭘로 바꿔볼 겁니까? 마이너스 x로 바꿔볼 거예요. h 마이너스 x는 뭐지? 이러면서. 그럼 여기 옆에 있는 함수들의 x 자리도 다 x로 마이너스 x로 바꿔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얘가 3분의 1 f 마이너스 x가 될 것이고 얘는 3분의 2 g 마이너스 x가 될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f 마이너스 x는 그냥 fx고 g 마이너스 x는 gx일 테니까 얘는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3분의 1 fx가 나올 것이고요. 더하기 3분의 2 gx가 나오겠다 이해하시겠어요? 보시다시피 이 식기가 뭐예요? 그렇죠. 이게 hx예요 지금. 즉 h-x는 뭐다? hx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아, fx와 gx가 다 y축 대칭이면 hx도 y축 대칭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니은도 당연히 참이고요. 그래프로도 되게 직관적 해석이 가능해요. 생각해보세요. fx와 gx를 다 y축 대칭 함수라고 그려놓고 생각해보려고 한다면 우리가 간단하게 얘도 y축 대칭 함수 fx, gx도 y축 대칭 함수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걔네들을요 2대1로 내분하고 있는 점들을 찾아봐야 어차피 노란색에서 주황색하고 있는 2대1 점, 여기서 노란색에서 주황색하고 있는 2점 똑같이 지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네들 그래프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얘도
y축 대칭일 수밖에 없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니은도 참이다. 됐습니까? 그건 말은 되게 의아한데요. 제가 여태까지 수업하면서 교육과정이 아니니까 너만 알고 있으라고 가르쳐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함수, 기함수가 정식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한 번도 없어요. 가우스도 마찬가지 정식적으로 등장하는 책은 없어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 때 이런 정리하면서 너한테 이거 알고 있어라는 거 괜히 지식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다 필요하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필요할 타이밍이 돼서부터 보기 시작하면 우울해요. 제가 1학년 때 너한테 얘들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라고 해석해드린 거 있잖아. 그때 깨닫고 지금 적용하면 되게 자신만만해지는데 그때 그냥 대충 넘겨놓고 이제 와서 만약에 이씨 나만 늦은 거 아닌가라는 감정이 들기 시작하면 되게 우울해진다고.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도 계속 정리해드리는 거 꼭 꼬박꼬박 제발 부탁인데 정리해 놓으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물어봐요. 갑자기 뜬금없이. 애들 입장에서 좀 억울하겠죠. 뭐야 저게 언제 받았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셔야 돼요. 디귿 fx와 gx가 다 무슨 대응이면? 무슨 대응? 네, 1대1 대응이래요. 1대1 대응. 얘네가 둘 다 1대1 대응이면 hx도 1대1 대응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hx도 1대1 대응입니까? (1대1 대응을 따지는 1대1 대응을 따지는 방법, 기깔난 방법은 없어요. 뭐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그죠? 근데 사실 1대1 대응을 따지는 기깔난 방법은 없어요. 근데 생각은 좀 해봅시다. 애기들아. 얘도 1대1 대응이고 얘도 1대1 대응이라고 했을 때 얘도 1대1 대응이 되어야만 하는가? 라는 걸 그래프로 생각해 보시면 어차피 hx는 얘네들을 2대1로 내분한 점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여기 어느 상황인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생각.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새끼하고 여기 있는 이 새끼가 1대1 대응이니까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과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걔네들이 2대1로 내분한 점은 직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fx와 gx가 지금 다항함수라는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얘가 반드시 짝수차 함수는 아니에요. 지금 문제 보시면 다항함수 fx, 다항함수 gx라고 쓰지 않았다고요. 함수 fx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알고 있는 함수의 입장이 범위가 되게 확장이 되기 시작해요. 어떤 것도 우함수가 될 가능성이 있냐면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도 우함수가 될 수 있죠. 너희가 알고 있는 절대값 x라고 하는 그래프. 이거 우함수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찬가지 이유로 gx가 이렇게 생겨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의미로. 우함수잖아요. 근데 걔네들을 더해버리면 그러네. 뭐 다른 방법 없을까?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x가 0보다 큰 구간 x가 마이너스 x다 이런 식으로 플러스 x다 이렇게 이쪽 구간만 그러니까 fx 여기 1점 부분을 보면은 여기부터 확장을 발리를 생각해 보자고요. 마찬가지로 gx도 1대2의 비율을 맞출 때 대충 한 여기서부터까지 길이가 1이고 여기서부터 길이가 2가 되게끔 그러면 거기 있는 선이 여기가 직선이 나오게 할 수는 있죠. 이해하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1대1 대응이다라고 하는 말 뜻이 어떤 제한이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얘가 우함수이기 때문에 y축 대칭함수이기 때문에 같은 높이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실수 전체란 말 때문에 혼란스럽네요 진짜. y축 대칭함수가 있잖아. 그러네. 내가 거기서 지금 내가 지금 그게 섞여서 그렇구나. 미안해요. 예. 우함수 한 번 없네요 디귿은. 내가 지금 그게 혼란스러워서 이게 말이 되나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니은에서 이미 우함수란 말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디귿은 그냥 1대1 함수잖아. 1대1 함수면은 우함수 굳이 안 지켜도 되죠. 그냥 플러스 x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괜히 고민했네. 그렇죠?
마찬가지 gx는 마이너스 2x 뭐 이렇게 놔버리면 되잖아요. 우함수 안 지켜도 된다면. 그럼 걔네들 더한 함수는 무슨 함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직선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1대2의 비율만 지켜주면 된다고 했으니까 1대2, 1대2 이것만 지켜주면 된다고 했으니까 계속 같은 높이가 나오게끔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얘가 1대1 함수입니까? 아니요.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발레를 수도 없이 많이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디귿은 내가 그 발레 굳이 찾고 싶진 않은데 아무튼 안 되는 건 뻔히 느껴짐이라고 얘기하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요거 그래프로 해석하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런 거 해석하는 거 연습해 두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나중에 만났을 때 너희가 우와 맞나 저거 배웠어 라고 할 줄 아셔야죠. 오케이? 255번 예, 255 갑시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라고 했어요. fx가.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겨보냐면 절대값 2x-1이라고 되어 있고요. 마이너스 kx 플러스 1이에요. 이게 1대1 대응이 되도록 이라고 했습니다. 얘가 뭐가 되도록? 1대1 대응이 되도록. 함수 자체에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지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절대값이 대표적으로 취해져 있는 네 가지 경우 x자리만 취해져 있는 경우, y자리만 취해져 있는 경우, x, y 동시에 취해져 있는 경우, 함수 전체에 취해져 있는 경우가 아니죠. 그 네 가지 해당하지 않죠. 뭐 어떻게 푸는 게 정석적입니까? 라고 하시면 절대값 안에 있는 문자가 0보다 큰지 작은지 따라서 나눠주는 게 가장 정석적이에요. 좌표 평면이 그려봅시다. x와 y 둘 다 갖고 있으니까. 얘가 0이 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라고 하시면 2x-1이 0이 되는 거 x는 2분의 1일 때니까 2분의 1을 기준으로 2분의 1보다 클 때와 2분의 1보다 작을 때를 나눠서 그릴 거라고요. 클 때는 뭐 그릴 거냐면 fx는 그냥 나와 2x-1 kx 플러스 1 이거 그리시면 되고요. 2보다 작을 때는요. fx는 부호 바꿔 나와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kx 플러스 1을 그리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근데 저렇게 그려져 있는 함수가 무슨 함수이길 바란다고요? 1대1 대응이길 바란대요. 얘들아 1대1 대응이라는 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증가하거나 감소하셔도 1대1 대응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이 노란색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감소해서 오잖아요? 그럼 흰색 함수도 그냥 감소해버리면 1대1 대응이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는 노란색 함수가 증가하면서 오잖아? 그럼 얘가 뭐 하면 그만이에요? 얘도 증가하면서 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럼 1대1 대응이 되고 있는 거죠. 되셨어요? 두 가지를 지켜줘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만나야죠. 그렇죠? 문제에서 정의역과 치역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정의역과 치역의 제한이 없다는 얘기는 실수 전체 집합 처음에 써있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만나야 돼요 일단. 두 번째는 증가 또는 감소가 유지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뭘 따져볼 거냐면 x자리 2분의 1을 집어넣어서 만나는지 확인해 볼게요. x자리 2분의 1 집어넣으니까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2분의 k 더하기 1 나오나요? 요 함수의 높이값이. 여기도 마찬가지 2분의 1 집어넣으니까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k 더하기 1 나옵니까? 여기까지 되셨어요? x자리에 2분의 1 집어넣고 x자리에 2분의 1 집어넣었더니 동일한 높이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만난다는 건 해결됐네요. 그럼 이제 난 뭐만 지켜주면 되냐면 증가와 감소가 같다라는 건데 증가와 감소가 같다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얘가 마이너스였을 때 얘가 마이너스다. 얘가 플러스였을 때 얘가 플러스한 건 기울기의 곱이 그렇죠. 0보다 커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첫 번째 식의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그럼 x 앞에 있는 개수들이 기울기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기울기겠네요. 야랑 얘 2 마이너스 k로 곱했더니 걔가 0보다 어때 한다? 커야 한다 이 얘기인 거죠. k가 한 2차씩 나왔을 테니까 k 값에 대한 범위 구하시고 거기에 대한 값 범위 구하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떼쓴 등 256번 실수 전체에 정의되어 있는 R에서 R로의 함수가 라고 했는데
fx가 x값의 범위에 따라서 두 가지로 정의가 돼 있어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라고 하면서 이 범위에서는 2a-1 곱하기 x-b 플러스 1이라고 하는 1차 함수죠. 맞아요? 난주 어디 아프니? 아, 수아? 미안해. 난주 아니었어. 미안해. 수아 어디 아프니? 수아 어디 아파?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두 번째, x가 2보다 작을 때에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b라고 하는 2차 함수래요. 내가 주목하는 문자 x에 따라서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건지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좌표평면 위에 표현을 해봤을 때, 좌표평면 위에 이렇게 표현을 해봤을 때 x가 2라고 하는 순간이 기준이구나 라는 걸 하나 느낄 것이고, x가 2보다 클 때는 얘 그릴 거야. 그럼 얘 뭐 직선 그릴 거야. 얘보다 작을 때는 뭐 그릴 거예요? 포물선 그리겠죠. 예, 이거 잡을 때는 포물선, 2차 포물선 이거 그릴 거라고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걔가 1대1 대응이 된대요. 1대1 대응이. 다시 한번 우리 방금 전에 봤었던 거 똑같은 거죠. 1대1 대응이 된다. 아, 얘네가 만났을 것이고 기울기가 같을 것이다 생각하면 되는데 얘는 기울기가 존재하지만 얘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죠. 아, 그리긴 그려야 되는데 위에 놈과 아래 놈 중에서 누가 더 그리기 족같아요? 얘가 더 그리기 족같죠. 얘가 그리기가 좀 더 나아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시면 얘는 많은 정보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최고차 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올라갈 것이고요. 1차 시합의 개수가 마이너스 4니까 대칭축이 2일 거라는 의미한다고요. 아래로 올라가면서 대칭축이 2이다? 아, 그럼 뭐 대충 이렇게 찌끄러 놓지 뭐 이런 생각한 겁니다. 여기 만나는 요점의 높이가 얼마일 것이다? 2 집어넣어 봤더니 4 마이너스 8. 그래서 3b 마이너스 4 된다까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됩니까? 여기까지는 불변의 진리예요. 얘가 좀 더 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러면서 이걸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결혈이 생기죠. 얘 이제 어떻게 생겨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그렇죠. 얘 증가하는 순간 난리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감소해야 되고요. 어디서 만나야 합니까? 2에서 이 높이가 나와주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x자리 2 갖다 집어넣었더니 2 곱하기 2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얼마다? 3b 마이너스 4가 돼야 합니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얘 기울기님께서 2a-1께서 뭐 해야 한다? 0보다 작아야 한다라는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두 식을 찾고 난 다음에 정수 b의 최대값을 구해달라라고 한 상황이에요. 아, 여기는 이 식을 정리를 해봅시다. 이거는 별거 아니긴 한데 마지막에 이거 좀 염려돼서 해드릴게요. 내가 이거 전개해서 정리해 보시면요, 4a 나오실 것이고, 그다음 마이너스 2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아이씨 멍청한 놈. 마이너스 2 나오고 플러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아, 이 오른쪽 보면 3b 마이너스 4네요. 예. 넘어갈게요. 그럼 4a, 그 다음에 플러스 3은 4b다 이런 식으로 올 건데, 그쵸? 아마 이렇게 정리한 친구들아, 내가 하나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되죠. 꼭 안 되는 건 아닌데, 예, 이렇게 정리하면 별로 훌륭하지 못하죠. 왜요? 문제에서 얘한테 요구한 게 뭐니까? 그렇죠. b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b의 정수 b의 값. 그렇죠. 그러면 아가들아 생각해 보세요. b를 구해달라고 했을 때 누가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a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식이 항상 a는으로 정리가 되셔야만 해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주어져 있는 식을 그냥 대충 플러스가 나오게끔 정리하는 게 본능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4b 자리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고 싶다고 지금. 근데 그러면 답이 안 구해져요. 항상 무슨 목적이냐? 문제에서 물어본 게 b네. 그럼 a가 소거돼야 되겠네. 그럼 a는 어떻게 되지? 라는 식이 필요하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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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달라질 수가 있죠. 예. 그 생각 자체가 틀린 생각은 아닌데, 정수 b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a 값이 최대일 때의 그 값이 정수 b가 최대되는지는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똑같은 결과가 갈 수도 있지만 오차가 탄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해서 a를 갖다 집어넣어서 b에 대한 범위를 구하고 정수값을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257 258 257
실수 전체 R에서 R로의 함수 fx가 있는데 그 fx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라고 하는 2차 함수라고 그랬고요. x가 1보다 작을 때에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1차 함수래요. 얘가 1대1 대응이 되더라는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점의 자체 방정식을 구하고 라고 했습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똑같은데 마지막에 요구한 게 조금 다르죠. 자체 방정식을 해달라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구해봅시다. 아가들아, 위에 아래 거 그리기 다 족같은 건 매 한 가지인데요. 그렇죠? 근데 위에 게 정보가 하나 더 있어요. 뭐가 더 있어요? 아래로 블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생각해봐봐, 얘들아.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를 그리려 하는데 1을 기준으로 그릴 거예요. 그럼 1보다 클 때는 얘를 그릴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봐. 아래로 블록이라 그리려고 그래. 여기서 너희가 망설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꼭지점, 즉 X축, 대칭축이 어디냐 문제 아니겠어요? 생각. 대칭축이 만약에 얘보다 작은 쪽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 나타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만 올라가겠다 이해하시겠어요? 두 번째, 대칭축이 만약에 여기 있어요. 여기 딱 정확하게 여기. 그래도 나타나는 건 이게 나타나니까 문제가 없죠. 오케이? 근데 만약에 대칭축이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얘가 뭐가 안 돼서 안 돼요? 그렇죠. 1대1 대응이 안 돼버려요. 여기보다 오른쪽에서 내려갔다 증가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말의 뜻은 얘 대칭축이 얼마여야 돼? 2분의 A가 대칭축인데 1차 샤페 개수의 절반의 부분의 대칭축인데 걔가 뭐보다 일단 작아야 돼요?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대칭축이 이거보다 왼쪽에 있어줘야 아니 대칭축이 최대한 여기까지만 나와줘야 그래야 얘가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게 존재한다고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올라갔다 칠게요. 0은 아니에요. 높이가 지금 그냥 대충 찍은 거예요. 오케이? 그 상황에서 X자리에 1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나오는 높이는 얼마입니까? 나오는 높이는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된다까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됩니까? 야가들 그럼 두 번째 얘기 시작되겠죠? 여기 보이시는 이 식기가 얘랑 어때야 한다고요? 만나줘야 한다고요. 만나줘야 하니까 엑셀에 1 집었을 때 얼마 나와요? A 플러스 2가 나올 건데 걔도 일단 같아야 하죠. 이해하시겠어요? 됩니까? 마지막으로 이 직선이 만약에 감소함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뭐가 나와야 한다고? 증가함수가 나와줘야 1대1 되게 될 수 있다고요. 그 말의 뜻은 A가 뭐보단 커야 한다? 0보단 커야겠네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우리가 찾아낸 조건들을 쫙 다 모아봅시다. A 값의 범위를 하나 구했는데요. 2분의 A가 1보다 작거나 했다고 했으니까 A는 뭐보다 작거나 했다? 2보다 작거나 했을 거고요. A는 뭐보다 크다는 것도 구해냈어요? 0보다 크다는 것도 구했어요. A의 범위도 구해냈네요. 두 번째는 뭘 구해냈어요?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A 플러스 2와 같아줘야 한다는 것도 구해냈죠. 마지막에 이 현상은 되게 이러한 질문은 자주 등장했었던 질문이기 때문에 너희가 낯설다 느끼면 안 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A, B의 자체 방정식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A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X의 역할을 하고 있고 B가 Y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보이시죠? 따라서 여기는 이 직선이 여기는 이 식이 직선처럼 보인다 이해하시겠습니까? B는 뭐가 돼요? 2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직선인데 그게 다 등장하는 게 아니죠.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만 등장하라? 0보다는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이 구간만 그려라 이 얘기입니다. 자취를 나타내시오라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건데 만약에 얘는 모두 구하라는 게 가능해요. 길이를 구하세요도 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 좌표표면에 그려보세요. A가 0에서부터 A가 2까지 요 직선의 방식 그리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렇게. 0일 때는 포함하지 않고 2일 때는 포함하고 있는 요 직선이 나오는 녹색 직선이. 이해하시겠어요? 아가들아 생각. 여기서부터까지 이 길이 얼마예요? 여기서부터까지? 그렇죠. 이거 2죠. 오케이? Y좌표와 관계없이 기울기가 있으니까 이 길이 얼마나 되겠어요? X가 2 증가할 때 Y는 얼마만큼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4가 되겠죠. X가 2 증가할 때 기울기가 2라는 뜻은 X의 증가량보다 Y의 증가량이니까 X가 2 증가할 때 Y는 얼마만큼 증가한다? 4 증가한다. 그럼 여기서부터까지 이 길이 얼마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마지막 요거 하나만 묻고 갑시다. 선생님 여기는 B였고 여기는 점인데 이거 길이 루트 20 다 인정해야 돼요? 다 인정합니다. 점은 길이나 면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 점이 있던 없던 길이에 영향 주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거기까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258번. 259번. 258번. 258이 없어요. 예. 259번. 59번이요? X라고 하는 집합과 Y라고 하는 집합에서 각각 줬는데 X라는 집합은 뭐라고 줬어요? X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K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줬고요. Y라고 하는 집합은요? Y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줬네요. X에서 Y로의 함수가 fx가 있는데 그 fx는 함수를 써줬어 지금 되게 지금 고맙게도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1이구나. 마이너스 1이 뭐가 되도록 1대1 대응이 되도록 이라고 했습니다. 야 아가들아 역시 봐보자. 여기는 이 함수는 생각보다 되게 많은 정보를 줬죠.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올라갈 거고요. 대칭축은 얼마예요? 그렇죠. 2죠. x는 2일 때가 대칭축이죠. 그럼 아까도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좌표평면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시면 2에서 대칭축을 갖고 있으면서 y좌표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생겼겠네요. 맞아요? 보다시피 1대1 대응 따윈 관심이 없는 그런 그래프인데 문제에서 뭐라냐면 y는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2보다. 우리 그럼 2를 집어넣어서 이 높이가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x에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8 마이너스 1이 얼마예요? 여기 3이네요. 근데 y는 2보다 작아야 된대요. 오케이? 그럼 2라고 되는 순간이 몇 번 나옵니까? 그렇죠.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나오겠죠. 됐어요? 2보다 작은 범위에서 나온다고 했으니까 함수의 가능성이 있는 게 두 군데가 있을 거라고. 하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그래프가 있을 거고요. 하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이 값이 얼마인지 몰라서 우리 잠깐 알파, 여기는 이 값이 얼마인지 몰라서 잠깐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는 이 빨간색 그래프는 알파보다 x가 알파보다 어떨 때? 작을 때일 거고요. 이 순간은 어떻게 돼? 베타보다 클 때가 될 거예요.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은 k보다 작을 때, 2보다 작을 때 이게 정의역, 이게 치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k라고 하는 값은 알파겠어? 베타겠어? 그렇죠. 여기가 k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됩니까? 그럼 아까도 게임 끝나지 않았어요? 얘가 높이가 얼마 되는 순간을 구하자? 2가 되는 순간을 구하자. 직접 계산해서 k값 구하시면 별 문제 없겠죠. 61번. 네, 저 시작했어요, 얘들아. 자, 집합 A가 하나 있는데 A는요. 마이너스 1, 0, 1을 원소로 갖고 있다고 그랬고요. B는요. 마이너스 4에서부터 4 사이에 정수라고 했으니까 마 4, 마 3, 마 2, 마 1, 0, 점점점 그래서 4까지 이렇게 가 있겠네요. A에서 B로 가고 있는 집합인데 집합 A의 임의에 서로 다른 두 원소 XY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라고 했어요. XY는 서로 다른 원소라고 했고 가족권은 뭐라고 돼 있냐면 fx와 fy는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xy도 다른데 fx와 fy도 다르다는 뜻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죠. 1대1 함수 1대1 대응해야 한다는 거겠죠. 그죠? 근데 선생님 1대1 대응이라는 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1대1 대응 함수를 의미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씩 연결시켜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1대1 함수여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함수로 표현하시면 나 조건은요. 나 조건은 fx, y가 xy가 fx 곱하기 fy다. 이걸 만족시켜야 한대요. 뭔 소리야? 씨 이런 게 되는 거죠. 뭔 소리야? 이렇게 돼요. 잘 모르겠을 때는 항상 우리는 뭘 해봅니까? 그렇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x하고 y를 서로 다르다고 그랬으니까 서로 다른 값.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0인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럼 좌변은 뭐 나와요? f? 그렇죠. 0 나오겠죠. 그렇죠. 우변은 뭐 나오겠어요? f? 마이너스 곱하기 f?
0.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애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F형을 그냥 나누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다 읽어낼 수 있었는데 잘 봐. 너네 왜 이런 거 기억나냐? 좌변이 A고 우변이 뭐 A 곱하기 B라고 했을 때 그냥 A 막 나누면 안 됐던 기억이 있죠? 왜 안 돼요라고 하시면 얘가 0일 수도 있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0이면 나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했었냐면 넘긴 다음에 AB-A 이렇게 넘긴 다음에 묶어내서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읽어내는 거죠. A가 0이던가 B가 1이던가 이렇게 읽어내셔야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F0 넘어가서 묶어내 보시면 두 가지 의미를 담기는데 하나 뭐냐면 F0이 0이던가 두 번째 F-1이 얼마? 1이던가. 여기까지 하셨어요? 그래 저걸 만족시켜야 한다고? 둘 중에 하나 뭘 만족시켜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두 번째 근데 꼭 x가 마이너스 1, y가 0일 필요는 없잖아요. 두 번째 이럴 수도 있지 않았어요? x가 1, y가 0일 수도 있겠죠. 이것도 만족시켜야 된다고요. 그죠? 역시 똑같은 이유로 갖다 집어넣어 봤단다. F0 좌변 F1 곱하기 F0이네. 얘도 두 가지 뜻이 있지 않겠어요? F0이 0이던가 F1이 1이던가. 근데 F1이 1이면 F-1이라는 거 겹쳐버리죠. 문제에서 우리 처음에 얘는 무슨 함수? 1대1 함수라고 그랬어요. 같은 값으로 대응되는 결과가 있으면 아니 돼요. 그렇구나. F0이 0이었네. 이해하시겠습니까? F0이 0이 아니면은 얘가 만족돼 버리면요. F0이 0이 아닌 상태가 돼 버리면 그럼 제가 이제 갈 데가 없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상황도 있겠어요? 라고 하시면 이런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X가 1이었을 때 Y가 마이너스 1. 그럼 좌변은 어떻게 돼요? F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우변은요? F 1 곱하기 F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렇죠. 얘도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나오겠죠. F1이 얼마던가? 1이던가 F-1이 0이던가. 조심할 게 하나 이거예요. 얘를 만족한다. 얘를 만족해야 돼요 지금. 그렇죠? 근데 얘를 만족하려면 얘가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한 게 아니라 이거던가 이거면 돼요. 얘를 만족해야 되는데 그걸 만족한다는 건 뭐냐면 이거던가 이거면 된다고요. 얘를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거던가 이거면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값은 뭡니까? 라고 하시면 함수 f에 개수고 해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응? 우리 한번 가봅시다. 정의역 x가 마이너스 1과 0과 1의 값이 있어요. y의 값은요? 마사, 마삼, 마이, 마일, 0, 1, 2, 3, 4까지 이렇게 있는 거죠. 내가 얘네들을 다 만족시키려면 아까 전에 아가들아 얘가 1로 가버리면 F-1로 가버리면 안 되는 게 바로 보이면 너무나 좋은 거고요. 그렇죠? 아니 된다고 얘기 안 했어요? 저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F-1이라는 걸 얘가 1로 가버린다면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분명하죠. F1을 1로 못 가니까 F0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될 거라고 이렇게. 여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못 지켜주게 돼요. F-1이 돼버리면 F-1이 0이 아니니까 이게 되는데 F1이 1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아니 얘가 1로 가버리게 되면 1로 가버리게 되면 여기는 이 상황이 돼버리게 되면 얘를 만족시키려고 했을 때 F0이 0으로만 가야만 하죠. 그렇죠? 얘가 1로 갈 수는 없으니까 F1이 1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두 개를 만족시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마지막 상황에서 F1이 1로 갈까? 못 가. 이미 선점당한 게 있어서요. F-0으로 못 가. 이미 간 데가 있어서요. 그래서 얘가 1로 가면 안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성립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두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누가 성립해야 한다고요? F0이
0으로 가야 한다고요. 됐어요? 사실 F0이 0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F1은 1로 안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이미 이 두 개 조건을 만족한 거걸랑요 지금.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마지막 조건 이제 지켜줘야겠죠? F1이 1로 가던가 F-0으로 가는데 얘는 지킬 수가 없어요. 얘는. 왜요? 0이 0을 선점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F1이 1로 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이 조건도 일단 성립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마지막 자유로운 영어 하나 누구 남았어요? 이 새끼 하나 남은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은 얘네 둘 빼고 다 돼버리는 거예요. 몇 개가 나와요? 그렇죠. 7개의 함수가 나온다는 거죠.